이중 갈등 속에서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화를 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최신 F-35 전투기 63대와 F-35B 전투기 42대 등 약 27조 7천억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미 F-35 전투기 배치를 하는 중이며 이번 구매로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F-35B 단거리 이륙 및 착륙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판매와 관련해 일본에 25년 이상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 판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사장비 해외 판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아베 총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 답은 단호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이익에 직면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데 필요한 과제가 없는지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의 목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제정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평화헌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구조의 해석을 넓히는 한편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군사력 보유를 명문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을 명실상부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력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항공모함 보유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으로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와 카가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 운용국으로 부상해 전력 투사 범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군사 굴기를 통해 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것이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항공모함으로서 기능을 갖추려면 이착륙 외에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며 원거리 공격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개조된 이즈모급 호위함의 현재는 이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는 F-35B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항공모함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 정치인은 매사에 감추고 애모호한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좀 불러라.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일본은 일본이지만 중국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군비를 엄청 늘리고 있다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 미국이 일본의 F-35A, B 등 스텔스 전투기 105대의 판매를 허용하자 중국이 자체 생산한 스텔스 전투기 제니10 개량형의 양산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의 민첩성 등을 개량해 이번 달부터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면서 새로 생산되는 기종은 제니10B이며 생산의 가속도가 붙으면 1년에서 2년 내 100여 대 가량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무기개발 책임자 장여우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군 고위직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얼마 전 젠20B 공개 행사가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젠20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와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능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젠20 개량에 매진해 왔는데요. 젠20B는 민첩성과 방향 전환 등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체 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엔진은 여전히 러시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년 후에나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한 군사 전문가는 일본의 F-35 대량 구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기 보유에 혈안인 상황에서
우리 군도 스텔스 전투기 보유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 파이어 2020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꾸준히 군사력 보강에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넘어서려면 해군력과 공군력인데요. 우리 공군은 2021년까지 F-35 40대를 도입하고 2023년쯤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군 역시 지난해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 수송함2 건조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F-35A 20대 추가 도입 예산 중 일부를 돌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P 도입 적정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총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으로 고퇴역할 F4, F5 전투기 대체용으로 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이 전투기는 F-35보단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이의 사천 공장에서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 중에서도 특히 스텔스 전투기와 해군력 증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자원, 영토분쟁, 해양에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선진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하에서 한국의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로서는 사활적인 국가이익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군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첨단 전투기 및 함정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한국군의 주요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빠감튜브였습니다.